챕터 1 제도 통칙 이어서 세 번째 추상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추상 및 그 일반 추상도가 있는데요. 우선 그 정추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평면을 직교하는 두 평면을 추상면으로 하고 그 이 수평면으로 놓은 추상면을 이 수평면 그리고 수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수직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이 추상면이 직각으로 교차될 때 그 차선 평행의 물체를 그 추상면에 수직으로 닿게 하고 수상된 물체가 그 추상면에 나란하기 때문에 어떤 물체의 형상도 정확하게 표현 가능한 그런 추상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여기서는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체를 여기 제1상한에 놓았을 때를 제1각법이라고 하고요. 물체를 이쪽에 놨을 때는 삼각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추상법에는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 거고요. 삼각법과 일각법을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쉽게 아는 방법은 우선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라본다고 보시고요. 여기서 눈입니다. 눈. 그리고 이 수직면이 추상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상면. 일각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눈 다음에 물체가 먼저 보이죠. 추상면보다. 그래서 물체 그 다음에 추상면이 되겠습니다. 삼각법 같은 경우에는 눈 다음에 물체가 아닌 추상면이 먼저 보이죠. 먼저 이쪽 하니까 추상면이 먼저 보이죠. 그리고 물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일각법과 삼각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호도 이 지금 동심원이 그 추상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지금 사다리꼴로 되어 있는 것이 물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상면이 물체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삼각법이죠. 삼각법. 그래서 이것은 삼각법 기호가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일각법은 이렇게 물체가 추상면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이 그 추상면이고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이 물체라고만 알아두시면 어렵지 않게 삼각법 기호와 일각법 기호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도면에서 그 세 가지 반드시 들어가는 세 가지 중에 그 표제란에서 각법은요, 각법 이렇게 뭐 보통 삼각법 나타낼 수 있고 일각법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삼각법을 나타낸다는 것은 그 삼각법 배치도와 그 일각법 배치도가 다른데 이것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삼각법 배치 같은 경우에는 이 A 같은 경우에는 정면도가 되겠습니다. 정면도. 자, 앞에서 바라본 그 추상도죠. 정면도. 위에서 바라본 B는 이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정면도. 그 다음에 좌측에서 본 것은 그 C가 되겠고요. C. 좌측. 그래서 오른쪽에서 본 것은 우측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본 배면도가 되겠고요. E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 본 저면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삼각법부터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삼각법과 일각법은 그 삼각법에서는 이제 좌측에서 보면 좌측면도가 이제 배치가 똑같이 좌측이 되는 정면도 좌측이 되는데 일각법은 그게 배치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 좌측면도와 우측면도가 뒤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평면도와 저면도가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정면도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C와 D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D는 좌측면도가 아닌 우측면도가 되겠고요. C는 좌측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는 이제 저면도가 되겠고요. 자, B는 평면도가 되겠죠. 그리고 F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법에서 일각법으로 그 배치도가 바뀔 때 변하지 않는 것은 정면도와 배면도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모양과
뒤에서 본 모양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 배치도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 나오니까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부터 우선 보시겠습니다. 추상도의 선택 방법으로는요, 주추상도에는 그 대상물의 모양 기능을 가장 명확하게 표시하는 면을 그립니다. 그래서 주추상도를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정면도, 이 정면도를 보통은 사용은 하지만 무조건 정면도를 주추상도로 한다라는 것은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알아볼 수 있는 게 정면이 아니라 측면이죠. 그래서 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옆에서 본 모양을 이 차라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추상도를 선정을 할 때는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면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나 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도를 주추상도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정면도로 하지만 무조건 주추상도는 정면도다, 이 말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립도와 같이 기능을 표시하는 도면에서는 대상물을 사용하는 상태로 하고요. 대상물 도시하는 상태예요. 부분도와 같이 가공하기 위한 도면에서는 가공에 있어서 도면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정에서 대상물을 놓는 상태로 둡니다. 주추상도를 보충하는 다른 추상도는 되도록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상도에 웬만하면 치수를 다 주추상도에 나타내는 거죠. 이 주추상도만 봐도 해서 웬만한 치수는 다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추상도만 그려도 다른 것을 그리지 않아도 주추상도만으로도 이제 물체를 형상을 파악하기 쉬운 경우에는 굳이 주추상도 말고 다른 추상도를 그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수음선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제 등각투상도라는 것이 있는데, 등각투상도라는 것은 각이 120도를 이루는 3개의 축을 기본으로 하고요. 이들 기본 축의 물체 높이, 너비, 안쪽 길이를 옮겨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3개의 축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자, 여기 3개의 축을, 직교하는 3개의 축을 나타내고 이렇게 직육면체나 정육면체에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것은 단면으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와 이 각도, 이 각도 12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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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도로 이 세 각이 120도로 다 같은 거죠. 그래서 각도가 같다고 해서 등각투상도입니다. 등각투상도. 그래서 여기는 뭐 30도가 되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 120도가 아니고 각도가 다르다. 그럴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부등각투상도죠. 이 사투상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주요면을 투상면에 평행하게 놓고 투상면에 대해서 수직보다 다소 옆면에서 보고 그린 투상도를 얘기하는데요. 보통 45도 경사축으로 그린 것이 있고 60도 경사축으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두고 이렇게 수평면에 45도로 하게끔 하는 경사축으로 그린 것이 있고, 다음은 이렇게 해서 경사를 좀 더 높게 해서 60도로 그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투상도는 이렇게 45도 축으로 경사축을 그린 것을 카발 리에도라고 하고요. 60도 축으로 경사축으로 그린 것을 캐비닛도라고 합니다. 이 캐비닛도가 한번 기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비닛도에 관련된 것은 이 사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60도 경사축으로 그린 사투상도가 이 캐비닛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기출을 했었으니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투상도입니다. 특수투상도. 특수투상도에는 보조투상도와 부분투상도, 부분확대도, 국부투상도, 회전투상도가 있는데요. 특수투상도는 고루고루 잘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오는 것이 이 두 개, 국부투상도와 회전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도 빈번하게 기출이 됐었습니다.
이 보조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면부가 있는 대상물에서 그 경사면 실제 모양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졌는데 이 경사면의 그 실제 모양을 표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사면부에 대한 그 투상도가 보조투상도가 되겠고요. 부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의 일부를 도시하는 것, 그 필요 부분만을 나타내는 투상도로서요. 생략한 부분과의 경계를 파단선으로 나타냅니다. 부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만, 그래서 이게 파단선으로 나타내죠. 이 부분만 투상을 하는 거고요. 부분 확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이 너무 작아서 그 부분에 상세한 도시나 치수 기입할 수 없을 때, 보통 뭐 축에 들어가는 그 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을 확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2대1로 배척을 해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분 확대해서 나타내 주는 부분 확대도가 되겠고요. 국부투상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문의 구멍, 홈 등 한 국부만을, 국부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인데요. 국부라는 것이 이 특정 부분입니다. 특정 부분만 나타내도 그 형상을 알 수가 있을 때 이 국부투상도를 사용하죠. 특정 부분만을 도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투상도가 국부투상도가 되겠습니다. 회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투상면이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있어서요. 실형을 제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쪽에 어려운 경우에 이게 좀 돌려서 일부러 회전해서 더 물체를 알아보기 좋게 회전해서 나타내는 투상도가 그 회전투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잘 나오니까요. 국부투상도, 회전투상도 알아두시고요. 보조투상도와 보조투상도, 부분투상도, 부분 확대도, 이 세 가지도 이 뜻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핸들이나 그 바퀴 같은 거 있죠. 바퀴의 암이 뭐냐면 그 이렇게 바퀴 핸들이 이렇게 있고요. 이 손잡이가 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림이나 그 리브, 훅, 축, 뭐 이런 것들 90도를 회전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면 형상 표시 방법 주의사항에서 이런 게 지금 나왔던 회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단면 그 바퀴의 암이나 그 리브, 훅, 형광등의 경우 절단한 단면의 모양을 90도 회전시켜 투상도의 내부에 도시할 때 가는 실선으로, 외부에 도시할 때는 이 굵은 실선으로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회전투상도와 같이 연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 도시할 때는 꼭 굵은 실선으로 해야 이것을 절단 모양으로 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게 단면으로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하지 않냐면 그 절단해서 표시를 하면 오히려 그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축이나 스핀들, 볼트, 너트, 와셔, 작은 나사, 세트 스크류, 키, 핀, 코터, 리벳 이런 것들은 길 방향으로 절단하지 않고요. 세로 방향으로는 뭐 리브, 바퀴, 암, 기어 A, 핸들 등을 하지 않습니다. 리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동력 전달 장치에 이렇게 본체가 있다 하면 이것을 본체를 받쳐주는 이런 보강대가 있겠죠. 이것이 리브가 되겠습니다. 리브는 이제 보강대입니다. 보강대. 얇은 부분 이렇게 리브, 외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베어링, 볼, 롤러 등도 단면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체의 구멍이나 홈 등 그 특정 부분만을 그 모양을 그 도시하는 것으로 이제 목적으로 한 투상도의 명칭, 국부투상도였죠. 특정 부분. 국부라는 것이 특정 부분을 뜻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핵심 키 왼쪽에 보시면 그 단면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다음 장에 그 단면도의 종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전 단면도가 온 단면도고요. 그 반 단면도가 한쪽 단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분 단면도가 그 일부분 잘라내고 필요한 내부 모양만을 그리기 위한 단면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다음 장에 나와 있는 단면도 종류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두 다 위아래를 다 나타낸 거죠. 반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분의 1을 나타낸 것입니다. 반단면도가 왜 좋냐면
이쪽 지금 내부를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아래쪽에는 이제 외부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런 반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계 쪽에 컴퓨터 응용 그 선반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여기서 그 범용 작업 시에 그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반단면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반단면도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겠죠. 이 내부와 그 외부를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단면도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 부분 단면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한 부분만을 그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겠다 하면 이렇게 그 앞서 그 선의 종류에서 우리가 그 일부를 파단한 경계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불규칙한 파형 가는 실선으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파단선으로 나타낸 다음 이렇게 일부분은 단면했다. 그러니까 해칭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만 나타내는 것이 이제 부분 단면도가 있겠고요. 단면을 표시할 때는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설명을 드린 해칭이나 스머징을 꼭 사용을 합니다. 해칭이나 스머징을. 해칭은 이렇게 45도, 스머징은 옅게 칠하는 것을 뜻하죠. 인접한 단면의 해칭은 선의 방향 또는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단면도 종류 이게 지금 온 단면도 이게 전단면도죠. 전단면도. 한쪽 단면도는 이제 반단면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회전도시 단면도인데 이 회전추상도와 같이 이렇게 그 추상법으로 그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단면으로 이제 물체를 절단해서 90도로 회전시켜서 도시를 해야 물체를 잘 알 수 있는 형상을 잘 알 수 있는 경우 사용되는 그런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도 종류는 이렇게 전단면도, 반단면도, 부분단면도, 회전도시 단면도가 있고요. 이 한쪽 단면도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것은 2분의 1을 절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와 같이 이 그림을 보시면 4분의 1을 절단한 겁니다. 4분의 1, 2분의 1이 아닙니다. 반단면도라고 해서 2분의 1을 절단한 것이 아니라 4분의 1을 절단한 것이고요. 이 내부와 외부의 형상을 모두 알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습니다. 그림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단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대칭형의 물체를 중심선을 경계로 해서 외형도의 절반과 반면도의 절반을 조합해서 표시한 것. 이게 한쪽 단면도죠. 반단면도. 부분도의 그 중앙 부위를 전후를 절단해서 단면을 90도 회전시킨 것. 회전도시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한번 그 도형 자체가 단면으로 표시된 것 전체가요. 그런 것들은 이제 온 단면도가 되겠죠. 전 단면도. 그리고 4번 물체에 필요한 부분만 단면을 표시한 것, 부분 단면도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치수 기입 원칙입니다. 치수의 표시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뭐 치수 보조기라든지 기입 원칙 이렇게 나오는데 치수 기입 원칙으로 틀린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대상물의 기능, 제작, 조립 등을 고려를 해서 꼭 필요한 치수를 분명하게 도면에 기입해야 되고요. 도면에 나타낸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한 그 다듬질 치수를 표시를 합니다. 치수는 대상물의 크기, 자세 및 위치를 가장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을 기입하고요. 치수는 되도록 주 추상도에 집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추상도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복을 피하고 치수는요. 이 말이 뭐냐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정면도와 그 평면도, 우측면도 이렇게 나타낼 때 우선 정면도에서 내가 여기서 10이라는 것 치수를 이제 기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또 평면도에서 또 이게 10이라고 기입할 필요가 없죠. 정면도에서 10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이 부분은 길이는 10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이렇게 하지 않고 계산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가 전체가 10이고 이 부분이 뭐 6이다 하면 보통 여기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계산할 필요가 없게끔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를 보시면 보통 원칙적으로는 이제 치수를 기입을 할 때 단위는 써주지 않고요. 보통 무조건 밀리미터 단위로 기입을 해줍니다. 근데 치수가 좀 클 경우에는 따로 치수를 표제란이나 이런 것들 단위를 써주고 치수를 기입하게 되고요. 각도 치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의 단위로 기입을 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 어깨 뭐 45도다 그럼 45 이렇게 45 이렇게 따옴표로 이렇게 나타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디안 단위로 기입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단위 기호 라디안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치수 수치의 그 소수점은 그 아래쪽 점으로 하고요. 숫자 사이를 적당히 떼서 그 중간에 약간 크게 씁니다. 또 치수 숫자의 그 자릿수가 많은 경우 세 자리마다 적당히 띄우고 콤마는 찍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치수 원칙, 치수 기입 원칙 알아봤고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관련된 치수는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해야 됩니다. 분산해서 하지 않습니다. 치수 참고 치수에 대해서는 치수 수치에 괄호를 붙인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게 10이고 이게 6이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이 계산 전체 길이에서 6을 빼주면 되기 때문에 4라는 것이 나오죠. 그럼 이것은 굳이 그 치수를 나타내 줄 필요가 없고 이것은 참고 치수가 됩니다. 이것을 이제 가로로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나타내 준다는 거. 그리고 치수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기준으로 하는 점선 또는 면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이제 핵심 키를 잠깐 먼저 보시면 그 현의 치수 기입과 그 호의 치수 기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고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현과 그 호의 치수 기입은요 모두 그 치수 보조선이 일직선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있겠죠. 이런 경우 일직선이 아니라 이 부채꼴에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 일직선이 아니라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일직선이 아닌 경우, 이 일직선이 아닌 경우는 각도 치수 기입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60도다 이렇게 현의 치수 기입과 호의 치수 기입에서는 무조건 치수 보조선이 일직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보통 일반 사각형에서 변의 치수를 하듯이 이 치수 보조선과 치수선이 직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현의 치수이고요. 호의 치수는 이렇게 그 호에 맞춰서 호와 평행하게끔 나타내 준 것이 호의 치수가 되겠고요. 치수 보조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에 호를 나타내 주면 이게 호의 치수가 되겠습니다. 호의 치수와 이 현의 치수, 각도 치수 이렇게 세 개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무조건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죠. 치수 기입 시 사용하는 기호. 가장 쉽기도 하고요. 치수 기입 시 사용하는 기호로는요. 우선 지름, 파이가 있고요. 반지름 R입니다. 구의 지름은 S파이로 나타내고요. 구의 반지름은 SR. 이 정사각형의 변은 이제 변의 치수 앞에 사각형을 붙여주고요. 이 사각형 안에 숫자가 들어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를 뜻합니다. 판의 두께는 T3 이렇게 나타내주고요. 그러면 판의 두께가 3mm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5도 웃다기는 C가 되겠고요. 그래서 C3이라고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이 부분이 3, 이 부분도 3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타낼 때 C3이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 못다기는 가로 세로 3mm씩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C3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45도라는 뜻이죠. 45도. 참고치수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괄호로 나타내 줍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에 사용하는 기호와 그 설명이 잘못된 것. 정사각형의 변은 이렇게 치수 앞에 그 사각형을 그려주고요. 구의 반지름은 R이 아니죠. R은 그냥 반지름을 뜻하는 거고 구의 반지름은 SR입니다. 지름은 이렇게 파이로 나타내주고요. 45도 곱하기는 C가 되겠습니다. 이 45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